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29일 울프입니다. 게임하다, 노가다 해서 돈을 벌어 봅시다. 라는 내용으로 오늘 아침에 픽한 종목은 네오위즈입니다. 이 네오위즈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 숨겨진 P2E 기대주라는 내용으로 신한금투에서 레포트가 있었습니다. 이 주가의 추세를 보면 급격한 변동성이 전에 있었어요. 그게 좀 보이나 이 하단에서의 확실한 반등 흐름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이 겨울방학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미크론이 또 이제 활기를 치고 있고 방구석에서 이제 게임을 할 시기가 왔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게임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신작의 출시가 또 예정되어 있고, 이런 신작 출시가 예정된 게임사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또 중요하게 또 보고 있는 거는 이 P2E, Play to Earn 이라는 열풍이 좀 불고 있고, 또 현금화가 가능한 블록체인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게임사를 주목을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 머리를 잘 쓴 거라고 저는 생각이 해요. 이거는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셀 메소드입니다. 이 프리미엄 구간을 닫고 내려올 때 매도를 하는 것이고, 이 디스카운트 구간을 닫고 반등을 할 때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차후에 동일한 패턴이 나오면 매도와 매수를 적절하게 대응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주가는 기대감과 모멘텀을 가지고 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며 현재와 미래의 펀더멘탈을 그려나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투자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싸게 내려온 자산을 사서 또 비싸게 파는 행위가 바로 이제 투자 활동이죠. 바이 포인트, 셀 포인트입니다. 일단은 주가는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우상향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7월 달부터 해서 근래까지 해가지고 급격한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그러나 이제 최근 들어서 근래에 들어서 이제 가면 갈수록 다양한 이제 게임 시장에 이제 모멘텀이나 펀더멘탈이나 이런 것들이 적용이 돼가고 있는데, 이제 단순하게 주가의 흐름을 보면 하단 추세선, 그러니까 파란색 디스카운트 라인에서의 반등을 좀 더 보여준다면 이 추가적인 상승을 또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어떤 이슈가 있거나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힘을 받는 거죠. 이게 주가의 흐름을 보면 이 빨간색 선에서 맞고 내려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 파란색 선에서 닿고 올라가는 흐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자, 이것들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흐름을 보고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레포트를 보면 네오위즈에 대해서는 신한금투의 이문정, 김아라님께서 레포트를 올려주셨는데요. 21년도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자, 이것보다는 연말부터 22년도까지 다수의 신작이 출시가 될 것이다. 자, 이런 내용과 NFT가 적용된 P2E 게임 출시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이 네오위즈 홀딩스의 자회사인 네오플라이는 가상자산 신고 사업자 신고를 완료하였으며, 자, 2017년도부터 블록체인 노드 운영 및 기술 개발에 힘써 왔다는 거죠. 이 네오플라이는 네오핀 베타 서비스 시작으로 해서 이제 22년도 1Q 1분기에 정시 출시를 전망 예정인데, 이 네오핀이라는 것은 암호화폐 관련된 금융 서비스뿐만 아니라 NFT, P2E, 서비스 to earn 이런 S2E 등을 제공하며 이 P2E 모델 게임 서비스에 네오위즈가 참여가 예상이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 이제 공시 자료에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어디서 주워들은 것들 저도 당연히 이런 것들 많이 들어왔고요. FN 가이드를 보면 이제 주주 현황에 나승윤 대표를 필두로 해서 14인 지분율이 37% 정도 되고 있고, 연기금은 아직 들어오지 않는 걸로 보이고 있어요.
자, 시세 현황을 보면 수익률이 1년 사이에 27% 올랐습니다. 앞으로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사업 요약을 보면 이제 당연히 이제 게임 포털 피망의 운영을 주요 사업으로 해서 이제 온라인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 유통 이런 것들 하고 있고요. 유료 아이템 판매나 광고 서비스 대행 등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자, 옛날에 피망 게임 많이 하셨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자, 웹보드 게임 비수기, 또 기존 게임 하향 안정화 등 매출 감소 원인이 이제 분석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게임 산업은 신작이 좀 나와줘야 돼요. 신작 피해 거짓 서비스 시작을 앞두고 있어 실적 개선이 가능성이 있다. 내년에 웹보드 게임 규제 일몰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도 또 이제 긍정적인 요소다라는 거죠. 2021년도 8월에 선보인 블라스 언리시드 장기 흥행 여부가 또 이제 향후에 이 네오위즈의 게임 개선, 실적 개선에 대한 중요한 변수로 작용될 것이다라는 거죠. 이 주가의 밴드 차트를 또 보면 이 PER과 PBR 밴드 차트가 중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직은 적정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의 실적을 추이를 봤을 때 주가는 어느 정도 적정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맹신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뭐 하는 회사인가? 게임 만드는 회사입니다. 뭐 브라운 더스트, 뭐 기타 연습, 뭐 기타 게임, 다양한 게임들, 블레스 언리시드 뭐 이런 게임들이 있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최근에 그 회사에서 보여주는 기사들 같은 걸 보면 뭐 네오위즈가 모바일 게임에서 하이디언 인수를 했다. 지스타 컨퍼런스에서 신작 피해 거짓으로 주제를 발표를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자, 공시를 읽어보면 게임 산업이 구체적 용도로 보면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의 매출액이 98%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품들 가격 변동 추이를 보면 피망의 유료 아이템 이렇게 되어 있고, 주요 종속 회사인 게임원의 사업 요약을 보면 또 이제 11월 달에 MMORPG 엘리온이 일본에 출시되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봐서 얘네들이 이제 장사를 잘하고 있는지, 또 게임의 신작이 잘 팔리고 있는지, 어디에 출시가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공대생 출신이다 보니까 얘네들의 이제 연구 개발 활동을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데요. 연구 소장님을 또 필두로 해서 뭐 챗봇, 뭐 암호화 로직 구현, 뭐 설치 자동화, 모니터링 서비스, 오픈 소스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팀에서 87명이 이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이 나머지 163명이 이제 모바일 연구 게임을 연구 개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임 산업의 연구 개발 인력이나 개발 인력들이 비율이라고 해야 하나요? 매출액. 항상 제가 연구 개발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제조나 연구 개발 쪽은 3%가 적당한데 많이 넘어봤자 5% 정도를 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근데 이제 게임 산업 쪽은 제가 잘 모르다 보니까 어느 정도가 적정 평가인지 잘 모르겠으나 아마 이제 저도 생각하기에는 소프트웨어 업종은 2%대가 적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에서 2%에서 연구개발 비용이 좀 적정하다. 그런데 이제 3분기 정도에 와서 5%가 좀 많이 늘었네요.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신작 출시나 새로운 게임이나 새로운 그런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인력 충원이 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들어온 만큼 인력이 들어온 만큼 매출액도 그렇게 이제 나온다면 이거는 향후에 자연스럽게 2%대로 낮아질 것이라서 크게 그렇게 걱정은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도한 인건비가 많이 투입이 되는데 성과가 없으면 조금 더 고려해 볼 만한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또 이제 우리가 한번은 또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규제 현황을 보면 이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게임에 월 50만도 한도까지 쓸 수 있도록 하는 결제 한도 역시 폐지하기로 해서 산업의 활성화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죠. 무엇보다도 이제 규제가 이 게임 산업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면 현질을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더 과거 내용이지만 갖고 와봤어요. 자, 최근에 P2E라는 게 있고 또 NFT라는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고 암호화폐라는 내용이 게임 속에 들어가고 있죠.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우리가 만약에 현금이 아닌 비트코인을 암호화폐를 활용을 한다면 이런 뭐 50만 원 한도가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시장에서 마켓에서 비트코인을 교체를 한 다음에 그 비트코인을 이제 옮겨가지고 게임 내에서 활용을 한다거나 또 게임 내에서 돈을 막 채굴을 엄청나게 해요. 막 이상한 흑석 열심히 캐고 저광석 열심히 캐서 그걸 내다 팔고 시장에 필요한 사람한테 비트코인을 얻어서 다시 현금화하고. 근데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옛날에 리니지가 게임 아이템 거래가 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제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아니죠. 10년 전만 해도 나이가 좀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리니지로 돈 벌었다. 게임 아이템 팔아서 돈 벌었다 하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렸어요. 뭐 비트코인 투자해서 돈 벌었네. 뭐 주식으로 대박 났네. 그때는 그런 얘기보다는 그냥 게임 아이템 팔아서 돈 벌었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물론 지금도 이제 게임 아이템 거래를 하기 위한 그러한 시장들이 아직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도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어서 마켓에서 현금으로 교환을 하는 이런 역으로도 현금을 넣어서 아이템을 구매를 하는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NFT가 그리고 이제 이 암호화폐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게임 산업에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에서 근간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자, 그리고 이제 공시를 보면 뭐 콘솔 게임, 아케이드 게임, PC 게임, 모바일 게임 각각의 세계 게임 시장 규모 성장률과 그리고 국내 게임의 성장률을 또 보면 앞으로도 이제 9%대의 성장률 이렇게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게임이 뭐다? 메타버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랫폼에 새로운 변화가 발생하게 되면 가장 먼저 주목받을 수 있는 업종이 당연히 이제 이런 SNS 업체일 수도 있지만 게임 업계가 다시 한번 큰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요 옛날에는 우리가 PC방을 갔잖아요. 이제는 VR방 갑니다. 근데 VR방 가서 사람들 이렇게 PC방처럼 줄 나래비 세워놓고 VR을 끼워서 다양한 게임들을 한다거나 뭐 방에 들어가서 PC방처럼 VR방 가서 리리지도 할 수 있고 뭐 업무도 할 수 있고 다양한 것들. 근데 특히 이제 게임을 더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이 VR이라는 플랫폼이 새로 만들어지면 제 2000년도 정도에 이제 유행했던 PC방 사업이 이제 VR 사업 이 가격대는 더 떨어지고 사람들은 거기서 메타버스를 좀 즐기면서 게임을 즐기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2의 PC방처럼 된다. VR 기기가 보급화가 되면서 각 가정에 새로운 플랫폼들이 또 자리매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업계는 뭐다? 메타버스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저희 코멘트를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메타버스가 특정 플랫폼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애플, 페이스북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쪽만 메타버스가 있는 게 아니라 또 게임이 그 플랫폼 하드웨어 플랫폼 안에 또 이제 OS 플랫폼 안에 또 새로운 그런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건 가능성을 좀 보고 있다는 거죠. 이 P2E를 통해서 현실 속의 그런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게임 산업입니다. 물론 또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든 세금 떼먹으려고 뜯어먹으려고 또 이제 하나의 규제로 또 적용할 수 있는 거는 미지수이긴 하지만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요.
이 주가는 이 가격의 이슈가 발생하면 리얼 옵션의 가치가 반영이 시작이 되고 계단식으로 또는 가속화하며 상승하기 마련입니다. 리얼 옵션의 가치가 최대치일 때 가격이 바뀌었으므로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겠죠. 자, 시간이 지나서 주가의 흐름은 원래의 펀더멘탈로 수렴하게 되는데 이를 리얼 옵션의 만기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네오 위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숨겨진 P2E의 기대주이라는 내용으로 신한금투에서 레포트가 있었고 이 주가는 급격한 변동성을 조금 보여줬으나 하단에서의 확실한 반등 흐름이 보여지고 있다입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